네, 자, 오늘의 맞수 한판은 위메이드입니다. 자, 실적과 그리고 가상화폐와 관련 이슈로 많은 분들의 관심이 크죠. 근데 오늘 주가가 두 자릿수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실적이 코인이 전부인지, 이 실적이 시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주가에 미치는 방향, 특히 게임주 전반에 미치는 향방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출발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데 위믹스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이 위메이드에서 자체 발행한 가장 대표적인 가상화폐이자 또 작년과 올해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코인 중 하나였죠. 자, 위믹스가 대표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서 1,150원에 거래가 되기 시작했는데 작년 말 3만 원까지 오르면서 대박 신화를 쓰기도 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맞수 한판 저희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코스파트너스의 김남부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위메이드 대응법을 두 분께 먼저 여쭤봤습니다. 자, 저희 김민수 대표께서는 중기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봉변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일단 김민수 대표님께 오늘 위메이드의 두 자릿수 하락에 대한 해석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어제 실적 발표하면서 거의 극과 극을 달리는 분위기였죠. 실적 발표하고 저는 처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실적이 영업이익이 2천 몇백억이 나오나 싶어서 자세히 봤더니 이 관련돼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코인 팔아다가 그러니까요. 예, 코인 팔아서 수익인 코인 팔고 나면은 껍데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그렇게 표현하게 되면 그게 맞긴 하겠지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위메이드를 보면서 이제 몇 가지 드는 생각은 일단 실적 관련된 쪽은 그게 다였고 또 게임 쪽의 매출은 일매출 6억 6천 정도. 그러면 이게 한 10억 정도가 지난 어떤 3분기 때 나왔던 수준 정도로 예측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러면 그렇다 치어도 그러면 위믹스와 함께 앞으로 생태계를 잘 관리해 가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위믹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이제 관리를 하겠다라는 입장들. 그래서 약간 소각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위믹스 장기적으로 한 200달러니까 한 24만 원 정도까지 갈 때까지는 관리를 하겠다라는 쪽에서 잠깐 위믹스가 움직이기도 했었는데 그렇죠.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 네. 있는 기존에 발행됐던 위믹스를 회사가 사서 소각하게 되는 자사주 매입 소각의 의미였으면은 아마 분위기가 달랐을 텐데 그게 아니라 보유분들을 갖고 있는 지금 현재 한 4억 개 정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자체적으로 보유분을 소각한다는 얘기는 유통되는 지금 위믹스 쪽에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더 이상 우리가 위믹스 지난번처럼 갑자기 팔아다가 현금화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지난번이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잘못했다는 뉘앙스 쪽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고 그렇죠. 이를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하겠다는 입장들은 좋은데 아마 위믹스의 직접적인 영향은 좀 덜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예. 위메이드를 바라보면서 첫 번째는 이걸 게임주로 보느냐입니다. 그렇군요. 네, 게임주로 보게 되면 지금 실적 안 좋습니다. 예. 단기적으로 실적과 관련된 쪽과 게임주의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부정적입니다. 네, 두 번째로 이 게임주가 아니라 어떤 P2E와 관련된 생태계가 확장되는 쪽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서서히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많습니다. 특히 기존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 시스템적인 방향을 봤었을 때 하이드라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넣기 시작하면서 이제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그래서 코인을 맡기게 되면 거기서 이제 보상을 해주는 현상들이 점점 확산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코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또 흐름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또 새로운 게임들 계속 들어와서 이를 위믹스 환경 쪽으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 수수료죠.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이 또 훨씬 더 커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 장기적인 쪽은 긍정적일 수 있는데 이걸 또 확인해 가야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시장의 성격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너무 이제 게임주나 기존의 메타버스나 이쪽으로 집중을 하시지 않으시는 게 좋은 게 그렇군요. 또 트레이딩 쪽으로는 뭐 잠깐 들어간다고 하시더라도 지금 시장은 지금 성격이 의류라든가 또 철강이라든가
음식료 쪽으로 좀 바뀌고 있거든요. 아직 전통주들. 그렇죠. 예. 가치주 그리고 또 경기 민감주 이런 쪽으로 약간 고개를 돌리면서 싼 종목을 찾겠다. 어차피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이런 쪽의 종목들이 훨씬 더 좋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괜히 그쪽에서 움직였다가는 또 시장의 주된 트렌드를 또 놓칠 수가 있겠죠. 그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염두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를 일목요연하게 잘 짚어주셨습니다. 이미 시청자분들께서는 우리 상큼레몬 김민수 대표님이 게임주의 어떤 전문가이시자 위메이드 전문가라는 것을 잘 아시고 귀를 쫑긋 듣고 계셨습니다. 뭐 귀가 엘프. 네, 그건 아니고요. 부 대표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아, 네. 기다려보세요. 제가 또 다 잘 진행할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포인트 가운데 첫 번째 게임주로서 매력 없고, 두 번째 플레이 투 어닝 P2E로서도 아직 확인해봐야 될 것이 남아있고, 세 번째는 시장의 성격이 바뀌기 때문에 메인 트렌드에서 벗어나 있다. 세 가지 포인트로만 놓고 봤을 때는 단기보다 중기가 아니라 지금은 좀 관심권에서 멀어졌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가장 좋은 대응이 예. 많이 위축됐을 때 슬쩍 들어갔다가 중기 저항 때 나오는. 그래서 위메이드 말씀드릴 때 항상 제가 15만 원은 중기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제도 15만 원을 장중에 터치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 무리하게 혹시 더 갈까 싶어서 뭐 다음 저항 때 18만 원까지 더 갈까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트렌드가 안 맞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무리하는 전략들은 안 좋지 않았나. 뭐 지나고 나니까 이런 얘기하네요.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갑작스러운 봉변이라는 말의 뜻이 뭔가요? 어떤 논리로 접근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약간 질문을 조금 오해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앞서서 김민수 대표님이 얘기를 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자면 결국 위메이드에 거는 기대, 플레이 투 언을 또 창시를 한 게임 업체로서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셨을 텐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결국 게임 회사는 게임성으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게 확실해졌고요. 이제 결국 게임 쪽에서의 매출액만 놓고 봤었을 때에는 과연 지금 이 게임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매출액이 극소수였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실제로 위믹스 중요한데 위믹스를 채굴을 하는 것이 게임을 통해서 내가 위믹스를 버는 것보다 채굴을 하는 게 훨씬 더 쉬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임의 생태계가 지금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에 많은 분들이 어제 이제 컨퍼런스 콜을 딱 보시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다만 이제 봉변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전반적으로 지금 게임 섹터들이 지난 연말에 큰 폭의 또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역시나 또 기술적인 급락을 또 겪기도 했었는데요. 급락으로 인한 또 반등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반등입니다. 그래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21선을 돌파를 시켜놨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된다면 61선 부근이나 그 다음 저항대까지는 그래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면서 많은 분들이 탈출을 좀 준비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적 발표로 인해서 오히려 컨퍼런스 콜의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를 21선 아래로 또 급락을 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탈출을 준비하셨던 분들이 준비를 못 하셨을 것 같아서 아마 그러한 기분은 좀 봉변에 가까운 마음이 좀 드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한 줄 평을 그렇게 남겨봤고요. 예.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굉장히 짧게 또 순환매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요. 그 안에서 전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섹터군들의 갑작스러운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섹터들을 보면 실적이 갑작스러운 호실적을 기록을 했다든지 실적이 큰 폭으로 지난 연도보다도 훨씬 더 높은 실적을 기록을 했다든지의 공시를 발표한 기업들이 순간적인 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을 한다 하더라도 역시나 저의 경우에도 경기 민감 섹터 그리고 실적이 좋은 성장주보다는 전통적인 경기 민감 가치주 쪽으로의 지금 시장은 분위기가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탈출을 못 하셨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탈출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이미 늦었을까요? 기다려도 괜찮을까요? 이럴 때는 뭐 기술적 분석에 의존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앞서 잠깐 나왔던 한 13만 5천 원대 정도는 지금 봐서는 저항인 것 같고요. 그래도 만약에 한 12만 원대 초반으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또
오히려 또 비중을 늘릴 단기적인 관점 쪽에서 그런 네. 쪽이 아닐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은 어떤 패턴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폭을 줄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중장기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위믹스 환경으로 들어가서 이제 성과를 조금씩 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한 번에 대박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네네. 조금씩 영역을 넓혀가는 흐름들이 나중에 다시 재평가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네. 너무 기대감을 높일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뭐랄까요, 회사의 색이 변하고 있는데 네. 그것은 역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게임주가 아니라 저희 일부 시청자분들께서도 위메이드는 이제 게임주가 아니라 코인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플랫폼 주식 쪽으로 가깝게 바라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아마 이제 다음 것도 이번에 보니까 새로 나온 게임 중에 하나가 미르포의 캐릭터를 이용해서 이걸 NFT 발음이 안 되네. 네. NFT NFT. 화시켜 가지고 이걸 또 다른 장르의 게임으로 지금 미르포의 한 줄기의 게임으로 또 지금 조만간 출시가 됩니다. 어려워졌죠. 그러네요. 네. 그만큼 NFT 복잡하네요. 쪽까지도 연결을 시키면서 여러 가지 시도가 들어오는데 중요한 거는 약간 실험적인 성격과 함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과를 내는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되겠죠. 저희가 너무 기대감을 작년에 많이 키웠기 가졌죠.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너무 연동이 되는 부분들은 일단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스스로 코인 만들고 그랬다가 스스로 만들었다가 그걸로 또 빠지고 네. 북치고 박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잘 치셨습니다. 네. 네. 저희가 요즘 1일 1 노래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북치고 박치고로 랩으로 대신했습니다. 주식과 코인 다 좀 많이 빠졌습니다. 위메이드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그렇게 좋은 시각으로 결론을 주시진 않았습니다. 게임주가 함께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요. 이 투자 심리의 방향은 어떨지 또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NC소프트도 최근에 이런 투자 심리 영향을 받다가 사우디 국부펀드에서 투자를 받았다는 소식 때문에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자, 이 의견에 대해서 두 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봤습니다. 자, 호재가 됐다. 그리고 게임주의 이 안 좋은 거, 이 위메이드와 관련한 악재는 게임주 전반이 아니라 위메이드에 한정됐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그렇다면 NC소프트의 주가 추세는 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여쭤봤는데요. 자, 함께 연결해서 결론 짓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부 대표님. 네. NC소프트가 여타 다른 게임주들은 반등을 한 차례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좀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주가가 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 오스템 임플란트의 직원이 또 크게 횡령을 하면서 거기에서 알고 보니까 NC소프트에도 투자를 했다더라. 그 이슈가 나오고 나서부터 또 시장의 하락과 같이 겹쳐지면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를 한 번에 돌릴 수 있는 새로운 이슈. 근데 그러한 새로운 이슈는 그동안의 NC소프트나 아니면 여타 다른 게임주 안에서 크게 찾기가 좀 힘들었었던 사우디 국부펀드. 이 국부펀드라고 하면 정말 많은 자금을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수급을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소식으로 투심을 돌릴 만한 그런 계기는 확실히 마련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며칠 전에 또 다른 게임주도 그러한 사우디 국부펀드의 투자 소식으로 인해서 장중에 또 일시적인 반등이 또 나타났었던 만큼 그러한 부분들을 NC소프트에도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 NC소프트의 그 시가총액이 상당히 좀 무거운 종목이기는 하기 때문에 다른 게임주들보다 단기적인 움직임에 있어서는 다소 좀 둔하다 할지라도 최소한 더 이상 하락하는 것을 방어를 시켜주는 브레이크는 이번에 걸렸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우디 국부펀드가 국내 게임 업체에 이렇게 자꾸 관심을 나타내는 것을 봤었을 때에는 다른 여타 게임주들도 우리도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어라는 그런 희망적인 비전을 좀 제시를 하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게임 섹터가 연초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조금씩 반등을 하게 하는 데 있어서 좀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이번에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저희 메타버스 관련 주식을 또 간만에 보려고 합니다. 자이언트 스텝.
자, 금빛 상승 노릴 수 있을까요? 오랜만에 최근에 이 컨텐츠주들이 다시 한번 각광을 받으면서 흐름이 좋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그리고 시장에서 좀 관심의 중심에서 멀어졌었는데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나타내줄 수 있을지,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자, 메타버스 관련 주식이 고평가일지 아니면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 있을지 여쭤봤더니 저희 김민수 대표께서는 고평가인데 표면적으로는 고평가다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고요. 로블록스 주가가 급등했다라는 이야기를 김민수 부대표께서는 김남 부대표께서는 투자 의견으로 주셨는데 네. 죄송합니다. 이거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괜찮습니다. 저쪽으로 가 있을까요? 네, 네.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얘기 부탁드립니다. 얼굴이 왜 빨개지셨어요? 대표를 부대표로 제가 격화시켜서. 그런 거 아니고 원래 죄송합니다. 빨갛습니다. 예. 네. 네, 볼빨간 사춘기이십니까? 아니요. 무슨 소리라는 겁니까, 전체가? 김민수화 되셨습니다 지금. 네. 좀 조심하시고요. 머리가 예. 하얘졌어요. 네. 네. 일단 예. UX 스튜디오나 자이언트 스텝을 볼 때 앞서 부대표님이 얘기하시겠지만 로블록스의 강세와 함께 미국에서 기술주의 또 다른 반응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는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쪽이 지금 또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1, 2, 3번 중에 3번이죠. 시장에 맞는 흐름이냐. 물론 앞으로 메타버스 환경이 펼쳐지고 그쪽으로 가려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과거에 페이스북이 메타로 변하면서 돈을 12조 가까이 쏟아 부으면서도 변하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야 될 길은 맞겠지만 지금 당장 여기서 나오는 성과나 또 대부분의 업체들 보게 되면은 덱스터부터 뮤직 스튜디오 또 자이언트 스텝 모두 다 지금 실적 충분히 나오면서 이를 끌고 가는 주가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어렵죠. 그렇게 되면은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의 성장주의 배경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과연 제 역할을 할까라고 하게 되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게 되면 비중을 정리했다가 다시 또 이런 트레이딩 관점 쪽에서 또 많이 위축되면 그때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한계를 보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너무 이쪽도 물론 혹시 고점에서 물리셨다가 약간 좀 지금 약간 손해폭이 커지셨다고 하더라도 이럴 때 반등 때마다 비중을 줄여가셔서 대응하는 전략과 아니면은 계속 시장에 약간 좀 끌려가는 전략은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좀 반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지금 김민수 대표님의 지적처럼 대부분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윗꼬리를 달고 상승 탄력이 둔화됐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의 상승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게 가지 못했어요. 네. 앞으로 우리 산업을 이끌 하나의 성장 산업으로 길게 좀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씀하셨듯이 시장의 성격이 바뀌면서 지금 관심이 좀 멀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좀 힘을 낼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싶었는데 그러기에는 좀 이르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부대표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 역시도 같은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주가가 오른 이유 국내 메타버스 관련한 어떤 다른 이슈 때문이 아니라 로블록스의 주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침 시작부터 로블록스의 주가 움직임을 확인을 한 단기 투자를 하셨던 그런 분들이 아마 소식들을 전달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침 강세로 출발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제가 지금 관계부처가 생각이 안 나는데 차관분께서 자이언트 스텝을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해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관련주 안에서는 좀 대장주로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오전 장 초반에 연출이 됐었고요. 그런데 시장에서 이 메타버스 관련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가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성장성이라든지 메타버스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면 알만한 대기업들이 오늘도 메타버스에 투자를 하고 있고 오늘도 그렇죠. 메타버스 인력들을 육성을 하기 위한 곳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최근 시장에서는 그걸로 인해서 돈을 얼마 벌 수 있는데로 귀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메타버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우리가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해서 앞으로 키워나가야 될 육성해야 될 산업인 것이고요. 지금 시장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죠. 지금 이들 관련한 기업들이 실적이 그렇다 할 만한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자칫 증자나 아니면 자금을 조달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일정들이 나오게 되면 투자 심리는 또 급격하게 또 위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단기간에 많이 하락은 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아니면 짧은 트레이딩의 어떤 그런 구간 정도로 삼고 매매를 해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점심때 정도까지는 이 상승 시세를 어느 정도 좀 유지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또 기대를 해봤었는데 1시간 만에 윗꼬리가 달리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봤었을 때는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투자 심리가 냉랭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섹터보다는 조금 더 추세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섹터 쪽으로의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맞겠다. 우리는 결국 수익을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드려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과기부 조경식 제2차관이 메타버스 기업인 자이언트 스텝을 방문했죠. 이런 것이 재료가 됐습니다만 두 분의 의견은 지금 시장의 중심에서는 멀어져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기대는 좀 낮추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동반해서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숨통이 트일까요? 이제 진짜 좀 트여줘야 하는데 반등의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과대 해석하지 않기 위해서 두 분의 냉정한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김난 부대표께서는 잘 빠져나오자, 김민수 대표께서는 낙폭이 과대 해석. 그래서 그 다음은 뭡니까? 그게 답니다. 그게 답니까? 낙폭 과대 끝. 음, 네, 근데 낙폭 과대하다 했기 보니까 때문에 조금 오르는 거다. 이제 미국 기술주의 반응과 함께 오는데 오늘 다 보다 보니까 성장주네요. 또 플랫폼주 맞아요. 이쪽에 왜냐하면 너무 오랜만에 이분들이 올라서 그래서 일단 반색은 하지만 예. 주가의 연속성은 좀 없는 연속성은 흐름들인데 없다. 그나마 네이버 카카오를 볼 때 혹시 네이버의 제페토라고 아시죠? 그럼요. 접속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안 네, 해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예. 한번 꼭 해보세요. 오. 네, 저는 제 딸이 접속하는 거 보고 뒤에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상당히 의외로 뭐 입점하면서나 재밌던데요. 네, 그리고 옷 입는 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저희가 예전에 초등학생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예. 저 역시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네, 고등학생인 딸도 예, 하실 정도로 진화됐군요. 네, 한번 해보라고 했었죠, 제가. 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동작이나 나오는 게 생각보다 잘 이렇게 연계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었을 때 지금 메타버스의 가장 핵심적인 쪽은 네이버 아닐까. 제페토가 그렇죠. 네. 이 정도까지 올라와서 또 접속자 수 보니까 뭐 여기저기 떠 있는 글로벌 접속자 수하고 엄청 많더라고요. 몇 숫자가 명 정도 확인해 보셨어요? 한 10만대 정도는 계속 떠 있더라고요. 10만이요? 보니까. 네. 저희 그래서 광장 접속자보다 살짝 적네요. 그 얘기를 또 하고 싶어요. 네. 예. MBN 페토. 네.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바타입니다. 환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이 관련돼서 흐름 봤었을 때 아마 이 부분이 부각되게 되면은 이제 물론 저희가 너무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이버가 좀 더 힘을 내줘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살짝 지난 주말에 했었고요. 근데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낙폭이 컸기 때문에 중기 저항까지 맞닿는 과정들이 좀 나올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네이버가 그래도 한 33만 5천 원대 정도까지는 한번 들어와서 이 기술적인 변화를 좀 맞춰가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바라보고 있고요. 카카오는 낙폭이 좀 더 컸기 때문에 아직 그 중기적인 가격대까지 회복하려면 시간은 좀 걸린다고 하더라도 약 한 9만 원, 9만 3천 원, 9만 5천 원 정도 이 정도 부분까지 돌아오는 가격대에서 너무 무리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예. 기존에 사셔서 좀 위축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고 하게 되면 시장의 색깔이 이쪽이 아니다라는 쪽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김남부 대표님께서도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시간이 너무 많이 네. 가서 송구합니다만. 오늘 계속 비슷한 네.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까지 정말 많은 상승을 보여줬었고 중장기 이평선을 일단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 큰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다시금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료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거래량도 동반돼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오늘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은 좀 제한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요. 앞선
위메이드 사태처럼 갑작스러운 봉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날 때마다 내가 어떤 식으로 매도 전략을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전략을 짜볼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마디 저항이 지금 네이버가 35만 원 선으로 제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거래량 동반해서 돌파를 한다면 그 다음 마디가 37만 원대가 되지만 혹시라도 여기서 매물을 소화하는 시간이 급속도로 또 길어지게 됐었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는 매도 전략을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요약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아픈 종목이에요. 가슴 아픈 그런 종목들인데 네, 너무 큰 기대는 두 분 아직까지는 하지 않고 계십니다. 마스한판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코스파트너스의 김남부 대표였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